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대개 검찰 추재는 이제 각 언론사별로 거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검사나 또는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그렇게 이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 한 사람이 이제 저쪽에 있는 어떤 핵심 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이 익명을 전제로 했을 뿐이지 서울중앙지검의 넘버 2, 넘버 3쯤에 해당되는 검사가 기자들 모여 해가지고 기자가 아니라 기자들에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식적인 입장을 익명으로 밝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소환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소환을 조만간 하겠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저건 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그때 체포 동의안은 대장동 비리, 유래 신도시 비리, 성남 FC 이걸로 체포 동의안 넘겼다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는 뭐냐? 그렇다면은 대장동과 유료 신도시하고 성남 FC는 뭐 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니까 그건 이제 별도로 놔두고, 이건 뭐냐? 이거는 백현동 개발 비리, 그 다음에 대북 송금 비리,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소환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거죠. 오늘이 8월 4일이지 않습니까? 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이제 물어보고, 다음 주에 뭐 휴가가 끝나면 바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오늘이 4일, 내일이 5일, 6일, 다 월요일이 8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 8월 8일쯤 나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런 거죠. 사실상 피의자 소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요 인물인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통과 의례처럼 거쳐야 되는 요식인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막상 피의자를 만나서 검사가 대면으로 신문 수사를 하지는 않고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청구를, 그래서 이재명 오라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그래가지고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서면으로 대신하겠다 할 수도 있고, 또 만나가지고 그 뭐 진술 거부권인가 있다면서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써먹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권리 있죠. 피고인의 권리 중에 하나, 피의자의 권리 중에 하나, 진술 거부. 뭐 그래도 좋고, 아니면 검사가 한 100가지 질문을 했는데 100가지 다 아니요 모르겠소 라고 부인을 해도 좋고, 어찌됐건 그렇게 한 모든 행동은 검찰의 수사 진술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구속영장인데, 그러면 그 구속영장은 이제 8월 16일 날 8월 달 임시국회가 열린다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은 이제 체포 동의안이고 뭐고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윤관사고 이성만 하는 것처럼 바로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8월 16일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그때 이제 체포 동의안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갑자기 중단시키고 체포 동의안에 관한, 아니 구속영장에 관한 영장 실질심사 받고 난 뒤에 다시 회의를 열자, 국회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조선일보의 최재혁 사회부장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노상강도 김성태의 반격이라는 건데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 지금 이재명하고 한판 승부를 붙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김성태를 노상강도에 비유를 했습니다.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노상강도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성태가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올 봄에 구속 수감된 이후로 처음으로 내는 입장문인 겁니다. 나를 노상강도라고, 정쟁에 나를 이용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노상강도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저급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자 민주당이 지금 김성태한테도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저 한동훈 장관이 김성태를 깡패라고 그러니까 김남국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말 조심하시오, 신중하게 하시죠, 김성태가 왜 깡패입니까? 이제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김남국이 한동훈 장관한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발언해 주세요. 김성태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그랬던 민주당인데, 한동훈 장관이 깡패라고 하는 걸 오히려 말렸던 민주당인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노상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깡패가 더 악질적입니까? 노상강도가 더 악질적입니까? 노상강도가 훨씬 윗질이죠. 참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는데 최재혁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다 털어놨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김성태한테 난사, 집중포화를 퍼부을 상황이 아닐 것이다. 김성태가 내놓은 것은 단순한 입장문이 아니라 경고장일 수도 있다. 김성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까놨다고 착각하지 마라. 김성태도 진짜 발기 포탄은 지금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화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은 권순일, 김은경, 박영수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다. 권순일 재판 거래의 핵심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변호사 개업했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바로 수임받았대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왜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법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판사로서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명예로운 자리가 대법관이라는 자리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대법관. 지금 판사 업무를 막 시작한 30대 초반의 판사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의 꿈 중의 꿈은 30년 뒤에 자기가 대법관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대법관까지 한 사람은 변호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권순일, 이 김만배가 8번이나 찾아갔었다는 그 권순일, 이재명을 모든 사람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유죄 판결 받겠는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대가지고 주도적으로 이재명 무죄 판결 내리는 사람이 권순일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아직까지 클리어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의혹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좀 자중하고 있겠어요. 조석으로 뭐 끓여 먹을 게 없습니까 혹시? 쌀 뒤주에 쌀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또 변호사 문 엽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좀 대법관님 좀 사태가 진정이 되고 모든 게 좀 결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좀, 무슨 소리, 난 변호사 해야 되겠어. 전관 예우에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나도 좀 모아야지. 응? 뻔뻔한 사람들. 지금까지 얘기한 박영수, 김은경 말이죠. 그 외국어대 법학과 나오고 독일의 마나임 대학에서 그 법학 박사하고 외국어대에 나와서 교수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였을 때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민주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아주 뭐 그 이쁨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 됐습니다. 여성으로는 첫 번째 부원장입니다. 그 정권 바뀌고 뭐 금감원장 다 바뀌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정권 바뀌고 금감원장도 바뀌었으니까 부원장이 나도 같이 동반 물러나는 게 그게 관례지. 그리고 다 사표 쓰고 나오는데 유난히 이 사람만 사표 안 쓰고 나왔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미래가 짧은 사람들 투표권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된소리를 맞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마나임 대학에서 그 전공한 것이 보험법이었습니다. 보험. 네. 김은경 전공이 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보험?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기대 수명이더라고요.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때 제일 과학적으로 따지고 그것을 이제 그 기본 토대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남은 여명을 어떻게 여기에 반영할 것인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김은경이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이 사람의 여명, 기대 수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 수명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닌가. 미래가 짧은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